3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절호의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종목은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종목 추천 방송이 오랜만인데 요즘 바쁘신가 봐요. 7월, 8월에는 무드림 금상과 대전점 오픈을 앞두고 있어서 준비하느라 상당히 시간이 걸렸었고, 지난주부터 대학교 개강을 함에 따라서 제가 본업은 대학 교수기 때문에 그런 강의 준비로 인해서 좀 바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시수 제재차를 말씀드리고 있죠. 시장의 흐름이 4월부터 6월까지는 지수가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엄청난 급등세에 비해서 7월, 8월은 쉬어가고 있는 조정장이었습니다. 무리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었고, 돈은 시장이 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현재의 박스권을 돌파하고 대세 상승장으로 갈 때 투자의 비중을 늘리면 되지, 굳이 현재와 같은 장에서는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투자를 쉬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난 6년간 500번 이상의 방송을 하면서 높은 적중률을 보여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강조드렸었던 부분은 시장이 상승할 때,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장에 급등이 있었을 때는 적극적인 투자를 말씀드렸었고, 그러다가 7월, 8월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와 지수의 고점 저항이 부딪히면서 그때는 비중을 줄이고 투자하지 말 것을 또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돈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버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의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5일선을 2번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급격하게 줄여야 되고, 지수가 다시 정배열로 가고 있다면 그때는 비중을 늘리는 그런 유연한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초보자분들은 현재처럼 지수가 횡보하는 고점 상황에서는 종목 선정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공부만 하시고 투자는 지수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순간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9월 8일 월요일인데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면 다우존스 지난 금요일 역사상 최고가가 나왔고요. 나스닥도 지난 금요일 역사상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는 연일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고, 고점에 대한 거품론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거품론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있고, 하방 쇼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저가 매수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는 지수가 단기 조정을 받게 되면 절호의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역시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코스피 차트를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지수가 무려 1000포인트나 상승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급등세가 있었고, 7월부터 현재 9월까지는 박스권을 거닐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박스권의 하단에서는 매수의 비중을 높이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로서 종목 비중을 줄이는 그런 박스권 전략이 필요하고, 투자자 수급 동향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현재 우려하는 부분은 6월달부터 현재까지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자금이 특정 섹터로 빠져나가지 않고 대기회수 자금으로 기다리면서 큰 조정이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할 때는 비중을 좀 줄여나가고,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설 때는 내가 매수해야 될 섹터들을 공부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9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외국인 순매도가 이루어지던 것들이 9월 1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와 함께 외국인 순매수로 돌아선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실적 시즌이 종료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선 3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종목이 하락을 보일 때 분할 매수를 해가면 반드시 10월, 11월 달에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현재 주도주 섹터는 어디라고 보고 계시나요? 저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조선, 방산을 가장 강조를 드렸었고요. 작년 중순부터 방산에 대한 중요성을 1년 내내 강조를 해왔습니다. 3배 이상 상승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조선 역시도 작년 하반기부터 가장 많이 추천한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추세는 지금도 깨지지 않았고, 한미 무역협정 종료 이후로도 현재 조선과 방산은 하락 시에는 무조건 사야 되는 주도주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주도주들이 쉬어갈 때 오를 수 있을 만한 섹터는 금리 인상 수혜주인 제약바이오 섹터이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동평균선 수렴을 마치고 현재 박스권을 오늘자로 돌파한 유한양행이나 ABL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제가 매수매도방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섹터는 로봇 섹터인데요. 노란봉법 통과, 그리고 중국 내 로봇 개발 재료들과 함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와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주라고 보기에는 우리 시수 제재차 종목 선정법에 맞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추천드리지 않았고, 제약바이오와 로봇은 스케줄 매매에 따른 단기 매매 정도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종목들은 식철죽 섹터인 방산, 조선, 그리고 화장품, 미용기기, 이 정도 섹터로 국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일이 8월 15일 금요일이었는데 이때 추천해주신 종목들 복귀 부탁드려요.
네, 지난 8월 15일 추천 종목으로는 반도체의 원익 IPS, 배터리 소재의 포스코 퓨처임 이 두 종목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두 종목 모두 다 추천 종목일 당시보다는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1년 동안 선정했었던 종목들의 현재 리스트를 보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선정했었던 세진중공업은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한 급등을 보이고 있고, 올해 초에 선정했었던 HD 현대마린솔루션, i3 시스템, 하나오션, S&T 에너지, MMC 솔루션 등 종목들의 80% 정도는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돌파하는 굉장히 강한 추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선정했었던 기준인 실적주 기준으로 선정을 하니까 선정 당시 대비해서 하락을 하더라도 그 매물대들을 다시 돌파하고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는 흐름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종목 추천을 실적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다시 한번 돌파 흐름으로 신고가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짧은 텀보단 긴 호흡으로 실적주들을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에 볼만한 실적주 두 종목 추천 부탁드려요. 현재 주도주는 방산과 조선이고, 그 이외로 제약바이오와 로봇이 개별 테마로서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데, 과거에 실적주로서 오랜 기간 상승을 했었던 미용기기 섹터와 화장품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용기기와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반영됨에 따라서 2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10월 실적 시즌 앞두고서 현재처럼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를 해가면 또다시 10월 달에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종목은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 시총 1위 기업인 APR입니다. APR 같은 경우도 지난 젊은 부자들 TV나 주식아 TS 방송을 통해서 올해 2번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현재도 역사적 신고가에서 약 5% 정도 하락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PR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투자자 수급 동향은 기간 매도세가 우위이긴 했으나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 모두 다 양매수하는 어느 정도 추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수급 변환이 이뤄지고 있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이라는 시수제재차 종목선정법에 부합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재료를 살펴보면 재료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이번 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재료가 발생을 했는데, 좋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한한령 기대주들은 상승하지 못하고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케줄 매매로서 이번 달 말일이 다가오게 되면 관련된 기사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돼서 화장품주들은 현재의 조정세를 멈추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해보면 올해 2월에 4만원대부터 현재 20만원대까지 단기간에 5배 정도 급등하는 엄청난 수급으로 인한 상승세가 있었고, 8월 6일에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 이후로 그 종가를 깨지 않는 강한 고가놀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한령이나 중국인 관광객 관련된 재료 또는 실적 재료 하나만 나와주게 되면 다시 한번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화장품주 대표주인 APR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인 23만 9천원대를 잡으시면 되고, 반대로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인 19만 8천원 정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작년 말부터 여러 번 추천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은 주식아 TS 방송에서도 이미 여러 번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자로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HJ 중공업 등 조선기자재 섹터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순환매 여파로 인해서 LNG선의 대장주인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트까지도 좋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카본의 투자자 수급 동향을 보면 9월 3일과 오늘자로 양매수가 들어왔고, 기간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3년 연속 매출의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이라는 우리 시수제재차 종목선정법의 실적주 요건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고, 재료로는 9월 3일자로 발생한 리포트인 북미 LNGC 수주를 통한 장기 성장력 확보라는 현재의 마가 프로젝트와도 관련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약 1년 동안 정배열 우상향을 보이면서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줄어들었었던 거래량이 다시 한번 증가를 하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흐름에서는 매물대가 없는 상태, 두 번의 저항을 받았었던 32,000원대를 바닥으로 해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취하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9월 추천 종목으로는 화장품주의 실적주인 APR, 그리고 조선기자재의 실적주인 한국카본, 이 두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주식아 TS 방송은 대부분 실적주, 중대형주 중심으로 종목 선정을 하고 있고, 이 종목 선정을 하는 게 그치지 않고 이 종목을 왜 선정했는지를 시수제재차 종목선정법에 맞춰서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아 TS 방송이 시작된 지난 1년 동안의 추천 종목 섹터를 보시면 어떤 방송을 보셔도 80% 이상의 확률로 상승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실적주만이 우상향할 수 있는 주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실적주 공부를 해나가시면 초보자들도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